자, 여러 가지 방정식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3차 방정식, 이제 4차 방정식, 뭐 5차 방정식도 나올 수 있어, 얘들아. 5차 방정식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붙이는 거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3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은 3차 방정식에 대한 특징을 먼저 조금 알려줄게. 이거는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편하거든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선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근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때부터 했던 게 x축과 교점이 실근이라고 했던 거잖아. 그치? x축과 교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2차 함수가. 그러면은 얘는 실근을 2개 갖는 거였었어. 그치?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중근을 갖는 상태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허근을 간다고 했었잖아. 맞아? 그럼 그래프를 지금 당장 너희가 배우진 않을 건데 3차 함수 그래프는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은 3차 함수 그래프들은 2차 함수보다 조금 더 휘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이게 3차 함수 그래프.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런데 봐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도 나오고 베타도 나오고 감마도 나오고 이런 세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상태가 될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 얘가 뭐가 접해 있다는 거지. 그치? 항상 접해 있으면 다 뭐야? 중근이야 얘들아. 접해 있으면 중근이야. 그러면은 얘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근만 갖게 되는 상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접해 있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딱 얘 하나만 갖고 말겠지. 이해됐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x축과는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만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실근을 무조건 가져. 무조건이야. 알았지? 무조건 가져. 무조건 갖게 되는 거고 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인수분해가 3번 되겠지 뭐. 그냥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런 형태로 되겠죠. 됐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잡힐 거냐면은 우리가 얘들아 중근이 되면은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뭐 2였어.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작성했냐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작성을 했지. 무조건 최고차항 계수가 있고, 그치? 접하면 무조건 다 뭐야? 중근이야,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식이 이렇게 작성될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고 접해 있으니까 제곱 이렇게 되면 3차 함수가 맞지. 이 됐습니까? 그치?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x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이쪽은 이제 허근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될 거거든요. 그냥 2차씩 적어주면 돼.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같은 형태로 적어줬고 이쪽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근을 갖지 않는 2차. 그치? 그럼 뭐 예를 들면 얘는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는 그런 식일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이해됐습니까? 약간 이런 기본적인 거 좀 깔아두고 갑시다. 알았지? 3차 함수는 무조건 한 개 이상의 실근을 반드시 가져. 알았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웬만하면은 조리제법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웬만하면 조리제법이 돼야 돼. 알겠지? 됩니다. 웬만하면은.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941번부터 할게요. 941번. 조리제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3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 그치? 그래서 3차 이상부터는 뭐 하는 거야? 조리제법을 하는 거잖아. 3차 또는 4차가 나오면은 조리제법을 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조리제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제곱 cx 더하기 d는 0꼴로 생겼을 때 이거 조리제법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있잖아. A의 약수야. 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고 얘 D 있지. D 상수항. D의 약수에서 조리제법 할 수 있는 인수를 찾을 수가 있어. 꼭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지? 이 조리제법을 나중에 잘못 배운 학생들은 그냥 1, 2, 3에서 조리제법 돼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최고차항의 약수야. 최고차항의 약수 분의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보통 거기에서 조율제법이 되긴 해. 그런데 일반적으로 웬만하면은 이제 출제자가 막 변태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어떻게 조율제법이 되냐면은 웬만하면 여기 상수항 있잖아. 이 상수항의 약수에서 됩니다. 웬만하면은. 그 상수항의 약수니까 6의 약수가 뭐 있어? 1, 2, 3, 6 이 정도에서 된다는 거지. 그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1도 먼저 넣어보고 그 다음에 2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조율제법을 먼저 할 거야. 자, 먼저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을 거야. 지금 딱 봤더니 마이너스 쪽을 넣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려나?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5, 마이너스 6 됐으니까 쫙 0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조율제법 하기 위해서 대입했을 때 0 되는 걸 먼저 찾는 거야. 근데 그게 뭐야? 마이너스 1이었어요, 현재. 그래서 이 식을 마이너스 1로 먼저 조율제법을 할 거야. 자, 해봅시다. 조율제법.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놓고선 자, 1 먼저 내려오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고 얘랑 곱해서 더해서 1 될 거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될 거고 플러스 6 됐으니까 여기가 0이 나왔으니까 됐죠? 됐지?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면은 x 플러스 1이라고 적는 거지. 저 식을 플러스 1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번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인수분해 되면은 또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자, 근이 모두 나왔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왔어.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을 구한 다음에 빼자 그랬으니까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 이 되죠, 여기까지? 자, 94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942번. 야, 942번 문제 봐봐. 아직 약간 좀 정신이 덜 차려졌으면 내가 풀어줄게, 얘들아. 봐봐. 942번 문제. 942번 아직 답이 안 나온 거잖아. 네,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 거잖아. 봐봐. 이제 두 허근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말하는 건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얘기처럼 한 번만 인수분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그런 상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이런 모양이 이해되죠? 자, 현재 얘는 1 대입하면 0 되죠. 그치? 그럼 1 대입하면 조율제법 가능하잖아?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x-1 그리고 x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2x가 오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다 플러스 3 이렇게 식이 적히겠다. 자, 조율제법 한 거야. 인수분해 한 거야, 이게.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실근 나왔으니까 여기서 허근 2개 나오는 거야.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쟤들의 값을 구할래? 이런 얘기잖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우리 뭐야? 그냥 2차 방정식에 배웠던 근과 계수 관계 다시 쓰라는 얘기잖아.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3이 되는 걸 이용해서 자, 쟤들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전개시키면 되지 않나? 알파 베타 분의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적힐 거고 이 갖고 하시고 이런 얘기잖아. 그치? 여기다가 뭐 하라고? 3 대입하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고 됐어? 6이 정답이야.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 다시 나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고 있지만은 어차피 기본 베이스는 다 2차야, 2차. 하나 더 풀어보자. 943번. 구했어? 얘들아, 니네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 내용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야. 범위 구했어? 얘들아, 봐봐봐. 또 한번 해보자. 2차 방정식이 가장 다 기본 베이스야. 알겠지? 자, 봐봐. 쟤는 현재 1로 조율제법 되죠? 그치?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1, 그 다음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 같네. 자, 이렇게 됐어. 인수분해가. 조율제법이 됐어. 자,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두 허근이 나오는 거야. 얘가. 그치?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2지만은 잘 생각해야 돼. 니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이런 게 나왔어. 어떻게 했었어, 이거? 차수 낮추라고 했지, 내가. 어떻게 낮춘다고 했지? 어쨌든 얘들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여기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0인 걸 이용해서 알파 제곱을 어떻게 하라고? 알파 마이너스 2로 낮추라고 이렇게. 여기다 대고선 알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2 넣고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이걸 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 앞에 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거는 식 구조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겠지. 이해돼? 그럼 이제 저 식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이제 1차 됐으니까 전개하면 되겠다. 알파 베타에다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두근의 곱 2고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고 그 대입해서 정답 2야. 없네? 왜 없어 정답이? 인수분해 잘못했나? 자, x 1로 대입해서 됐지. 인수분해 잘했는데? 알파 마이너스 2 답 있어? 잠깐만 얘가 2고 아 얘 1이구나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치 1 2, 1, 1 대입해가지고 4가 정답이네 이제 이해 되겠어? 다 됐으면 서연이 알겠어 뭔지? 됐어? 자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유형 2번으로 갑시다 유형 2번 3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근데 결국 켤레근은 언제 가졌어? 2차 방정식 형태에서 가졌었잖아 그렇지 않아? 3차 방정식에서 ABCD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꼴이면은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M 꼴이가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어디서 배웠어? 2차 방정식 배웠던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방금 내가 말한 대로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이쪽은 그냥 잘 식이 나왔을 거고 켤레근은 여기서 나왔을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뭐야? 2차잖아. 맞아? 2차에서 켤레근 나왔으니까 얘가 현재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꼴이 되면은 반드시 다른 거는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Q 루트 M 꼴이 나온다는 거지. 됐죠? 같은 이유로 실수일 때는 한 근이 P 플러스 Q Y 꼴이면은 다른 거는 P 마이너스 Q Y 꼴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 됐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948번 문제야. 948번. 3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8이라는 것은 제 인수분해 되는 애지. x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인수분해 이 됐어? 안 까먹었죠 이거?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봐봐. 이렇게 보면은 현재 얘네들은 뭐가 된 거야? 실근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의 근을 구해보시면 이쪽의 근은 뭐가 나와? 허근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근의 공식 써서 구해보시면은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4 됐으니까 어떻게 돼? 1 빼기 4니까 3, 마이너스 3이잖아. 3i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실근 하나와 허근 2개 갖는 그런 상태인 거야. 괜찮죠? 자,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는 3개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지.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것까지 포함해서잖아. 그치? 현재 근이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근 하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근 하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근 하나. 여기까지 하나, 둘, 세 개 맞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근끼리의 곱은 4가 되냐고 물었을 때 두 근의 곱. 여기서 두 근의 곱을 물어본 거지. 두 근의 곱은 4 맞죠? 됐지? 두 근의 곱은 4. 허수 부분이 양수인 근을 알파라 하면은 이게 뭐라고 했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반은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라는 것은 봐봐. 여기서 근을 뭐 구해도 돼. 근 구했잖아. 1 플러스 루트 3i라고 구해놨잖아. 그치? 그러면은 알파 반은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지. 이해 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에서 얘를 빼자 그랬으니까 그냥 빼시면은 틀렸죠.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풀이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 풀이도 맞아. 이 풀이도 맞을 것 같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은 이 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은 혹시 이 베타근이 얘의 켤레인 건 이해될까? 기억나겠어? 베타가 얘의 켤레지. 그래서 베타를 뭐로 봐도 돼? 알파 바로 봐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반은 결국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야. 알겠죠? 이거 2차에서 나왔었으니까 다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다시 설명해 준 거야. 알았지? 자, 949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949번. 나오네. 949번에서 방금 말한 게. 원하는 풀이는 그건 아닐 것 같아. 방금 설명한 게 무슨 말이었어? 베타가 알파 바랑 같다고 했잖아. 그 문제상은 지금 원하는 게 알파분의 알파 바는 알파분의 베타라고 봐도 되겠지. 그럼 제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치? 그럼 무슨 말을 또 뭐 쓰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라는 얘기겠죠. 다 풀었어? 건이는? 건이 풀었어? 안 풀었어? 왜 안 풀었어, 건이야? 내가 방금 설명한 게 이거잖아. 한 호근을 알파라 했어. 봐봐, 봐봐봐. 저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로 두면은 쟤는 켤레 복소수 관계잖아. 알파와 베타는 켤레 관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베타가 뭐랑 같다고? 알파 바랑 같다고. 이해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알파 바가 베타랑 같다니까.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 문제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전개시켜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해가지고 뭐 하면 돼? 곱셈 공식 변형을 해서 풀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됐습니까? 건이 알겠어 뭔지? 막 답을 구해. 눈만 깜빡깜빡 하지 말고. 이게 잘 놓치는 개념이니까 꼭 알아둬 얘들아. 이 내용은 어디서 나와? 2차 방정식에서도 나와. 알았지? 잘 놓친다고 학생들이 이거를. 중학교 때는 실제로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 알겠지? 그래서 네가 지금 근을 구하려고 한 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니네가 이제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는 건 많이 해봤잖아. 근데 그걸 또 시킬 일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내용을 벗어나가지고 좀 다른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950번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 950번 문제도. 950번 풀고 넘어갈게요. 950번 봐봐봐. 자, 3차 방정식이 있고 이것의 두 허근을 각각 G1 그 다음에 G2라 할 때 G1, G2라 할 때 그럼 봐봐봐. G1하고 G2라고 할 때라고 나와있지. 근데 너희가 딱 생각해야 돼. 현재 얘는 인수분해를 딱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은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도 안 될 것 같고 3 정도 넣어볼까? 3 넣어주면 어떻게 돼? 27에다가 마이너스 9, 5, 45에다가 플러스 27 마이너스 9 하면은 얘 되는 거 맞나?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럼 이제 현재 3으로 조립제법이 된단 말이야 제가. 그럼 3으로 조립제법 하시면은 x-3 그 다음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암산으로 하는지 알려줄까? 암산을 어떻게 했는지? 되게 별거 아니야. 알려준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에. 알려줬을걸? 이거 봐봐. 되게 별거 아니야. 어떻게 한 거냐면은 먼저 3이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x-3이야. 이거 항등식이야 그냥 얘들아. 봐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이 식을 전개시켜서 딱 제가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그러면 얘랑 곱해서 x 세제곱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다 x 제곱 적는 거야. 됐죠? 그 상태에서 또다시 이걸 또 전개시켜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마이너스 5x 제곱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지. 그럼 나한테 부족한 게 마이너스 2x 제곱 필요하지. 그치? 그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도록 만들면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x로 적은 거야. 됐어? 그럼 마지막 상수항은 그냥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9대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치? 플러스 3. 됐죠? 여기까지? 알려줬었지 이거. 그치? 알려줬었어. 자, 어쨌든 됐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상태에서 이것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G1과 G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알파와 베타 같은 역할이 되는 거지. 이거 두 근이 G1하고 G2가 된다 이런 뜻인데, 근데 내가 방금 말했듯이 이것의 켤레가 얘랑 같다고 그랬잖아. 그치? 다시 이거의 켤레는 얘랑 같겠지. 그거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지금 구하는 게 G1 그 다음에 G1의 바 그리고 G2 그리고 G2의 바의 값을 구할래?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해돼? 그럼 얘가 현재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G2가 된다고. 그치? 그래서 얘는 G1 곱하기 G2가 되는 거고. 자, G2의 바 얘가 뭐가 된다고? G1이 된다고. G1. 이거의 켤레는 다시 얘가 될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G1, G2니까 결국 얘가 G1 곱하기 G2가 되겠지. 다 끝났네. 알파, 베타니까 이 알파, 베타가 정답이겠죠. 됐어? 그럼 두 근의 곱이 얼마야? 3이잖아. 됐지? 그 6이 정답이야. 잘 해봐, 집에 가서. 자, 넘어갑시다. 유형 3번이야, 3번. 954번. 자,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나왔어. 그럼 2차 방정식에서도 근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 대입해서 나머지 미지수를 구했었잖아. 그러니까 한 근이 1일 때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시면은 A 값이 나올 거고, 그럼 A 값 구했으면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시면 되겠지. 자, 먼저 여기다 1 대입해서 그러면은 1 더하기 1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A 값이 6인가요? 자, A가 6이야. 그럼 이제 제어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은 0이라는 식이 될 건데, 자, 얘는 근이 1이라 나왔으니까 얘는 1로 조립주법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x-1 적어놓고 그 다음에 x제곱에다가 플러스 2x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적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또다시 여기서 이거 가지고선 여기서 두 근의 곱만 구하면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6이 정답이죠? 됐지? 자, 955번 문제 해볼까요? 다 됐어? 나왔어? 고민은 나왔어? 또 아직 답 안 나온 사람? 서현이 답 나왔어? 안 나왔어, 서현이? 서현이 곱셈공식 까먹었어? 까먹어서 안 까먹었어, 서현아? 곱셈공식 까먹은 거 같아? 서현이 너 곱셈공식 안 외울 거야? 이거 봐봐. 1 대입해서 K값 구했어, 얘들아? K값 얼마 나오니? 1 대입하니까 K값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7인가? 7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1로 조립법 된다. 그치? 한근 1로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1이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될 거고. 자, 이쪽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보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알파 베타가 5인 걸 이용해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제곱하면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제곱시켜주면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그 다음에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외우셔야 돼, 서연아. 이거 알겠지?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지. 여기다 2 대입해가지고 얼마야? 8이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답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2하고 여기다 5 대입해가지고 30이 되겠다. 30.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봐봐. 963번 문제. 963번 문제 풀고 이제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수학 문제는 있는 그대로 그냥 수학적인 것만 물어봐도 좋은데 약간 말장난을 좀 한단 말이지. 말장난. 이제 이런 뜻이야. 현재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고 라고 나와 있지. 알파하고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를 만족한대. 이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할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들아,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인데 알파하고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래. 그 말은 자연스럽게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한 근이 허근이 되면은 나머지 감마라는 근도 무조건 허근이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되겠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여기서 두 근이 허근 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까지 파악됐어? 자, 근데 봐봐.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를 만족한다 라고 줬어. 그럼 딱 이것만 보고선 뭐가 실근이고 뭐가 허근인지 알 수 있을까? 뭐야? 베타가 실근, 알파가 허근. 왜 그렇지? 알겠어?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알겠어? 건이 알겠어? 진짜? 건이도 표정 왜 그래? 진짜 알겠어, 건이? 이해됐어? 맞지? 베타가 실근이고 알파가 허근이어야 돼. 그 외에 나머지 안 되지.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면은 봐봐, 복소수에서는 뭐 실수는 좀 빼고 얘기할게. 순허수가 있을 수도 있고 순허수 아닌 허수가 있을 수 있잖아. 순허수는 bi 꼴이든지 아니면은 a 플러스 bi 꼴이라고 하면은 이런 애들은 제곱했을 때야 얘는 실수가 되지만 얘는 절대 실수가 되지 않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얘가 요런 꼴이야. 그러면은 얘도 허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허수였잖아? 그럼 얘도 허수가 되는 거겠지. 알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방법이 뭐밖에 없다? 알파가 뭐가 되는 것밖에 없어? 허수가 되는 것밖에 없고 걔는 뭐가 돼야 돼? 순허수여야 된다는 거지. 알파는 순허수.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은 알파가 순허수니까 알파를 얘처럼 잡아줄까? bi 꼴로 잡아줄까? 알파가 bi야. 그러면은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 되는 게 맞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얘가 현재 알파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마이너스 b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랑 같다라고 한 거니까 그럼 베타라는 애는 얼마 될까? 2분의 b제곱 같은 상황이 되겠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봐. 이것의 근이 다 나온 거야. 자, 실근은 뭐가 된다? 2분의 b제곱이야. 그 다음에 허근은 뭐가 되는 거야? bi야.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허근은 뭐가 돼? 마이너스 bi가 돼야지. 그렇지? 마이너스 bi. 그러면은 실근, 허근 두 개 잡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봐, 얘들아. 알겠지? 한번 잘 해봐봐. 자, 유형 4번 합시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가 나왔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내용이다.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실수 k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실근을 무조건 간다고 했어. 알겠지? 무조건 가져야 돼. 그 말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웬만하면 대부분 다 조리제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조리제법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k의 약수에서 조리제법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k의 약수는 k가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럼 k 약수는 1 또는 k 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럼 얘가 1 넣었을 때 조리제법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안 되면 뭐 k도 넣어봐야겠지. 자, 1 넣어줬더니 되는 것 같아. 1 넣어주면은 1 더하기 3 x에다 1 넣은 거야. 더하기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될 거니까 얘랑 다 지워지잖아. 그치? 그럼 얘는 현재 1로 조리제법 되는 애인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1로 조리제법 됐으니까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 4x가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k가 와야 되니까 얘다 플러스 k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문제상에서 이것의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쪽도 이쪽이 실근이 맞잖아. 근데 이쪽도 뭐가 된다고?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 이상이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될 거니까 4 짝수 판별식이야. k가 0 이상이 돼가지고 자, k는 4보다 2야 이렇게 나오겠죠. 자, 965번 문제 풀어볼까요? 65번. 자, 봐봐봐. 이거 풀고선 잠깐만 쉴게요, 얘들아. 65번 문제. 얘는 1 대입하면 될 것 같네, 조립제법이. 자, 1로 조립제법이 될 것 같고, 얘는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립제법 할 거야.
자, 1,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4,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마이너스 a제곱. 자, 1 넣고선 그러면 1, 얘가 1, 그 2a 마이너스 3이고 2a 마이너스 3이고 자, 두 개 더하시면 a제곱밖에 안 남게 되지? a제곱. 자, 0 나왔으니까 잘 된 거야.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x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적히잖아. 되죠, 여기까지? 얘가 현재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니까 이쪽이 실근이 될 거고 이쪽이 허근 같자 그랬으니까 이쪽에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면 되겠지. 판별식이 음수야. 2a-3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야지. 4a 제곱이 자 음수가 되는 a값 범위가 되겠다. 자 정리하면 4a 제곱 4a 제곱 날라가죠. 얘가 현재 마이너스 12a가 됐고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 넘겨서 a는 12분의 9보다 크다가 되겠지. 12분의 9보다 커. 그러면 정수의 a의 최소값은 그럼 얼마야? 1인가? 그렇죠? 1이 정답이야. 자, 계속 할까 우리? 옆에 자습실 보면은 과자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먹어도 되고요. 자유롭게 먹으세요, 얘들아. 이따 자습할 때 먹어도 되고. 지금 과자가 좀 보니까 떨어졌던데 내가 다시 또 주문해놨거든요. 다시 또 올 거야, 그러니까. 자, 967번부터는 말고 968번 문제 할게요. 968번. 얘는 약간 좀 별표를 좀 쳐놔봐봐. 얘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968번.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얘가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선 조이제법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조이제법을 하시면은 이제 1 딱 대입하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1 대입해가지고 자 1, 2차 항계수 없잖아. 0. 그 다음에 1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a. 자 조이제법을 하시면은 이제 1로 되겠죠. 자 1 쓰고 그 다음에 1 써서 마이너스 2a. 여기다 마이너스 2a 해가지고 얘가 0이 나왔어. 자, 그 식이 이렇게 적히지.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a는 0이 나왔어. 자, 여기까지 식이 나왔지 이제. 그럼 문제상에서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질 수 있냐면은 케이스가 두 가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현재 여기에 x가 1이라는 근을 확보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도 x가 1이라는 근을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도 1, 여기서도 1 나왔으니까 중근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식이 1을 근으로 갖는 거야. 내가 이 식을 잠깐만 fx라고 줄게요. fx가 1을 근으로 갖고 있는 상태. 이해됐어? 그래서 f1이 0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해서 0 되면은 어떻게 돼? 1 더하기 1 마이너스 2a가 0이 됐으니까 이제 a 값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a 값 하나 구한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 1근, 얘도 1근.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가 그냥 혼자서 중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 얘가 뭐가 되면 돼? 완전 제곱식 되면 중을 갖는 거잖아.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이 뭐가 나오면 될까? 0이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의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짝수 판별식 안 되고 그냥 판별식 1 마이너스 4ac 할 거니까 8a가 0이 되는 상태. 이 됐어?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은 얘하고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지? 이 내용 꼭 알아둬요. 968번 문제야.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쪽이랑 근이랑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도 1을 근으로 갖고 있던지 또는 얘가 그냥 자체적으로 완전 제곱식 되던지. 됐지? 자, 이제 다 한 것 같아. 웬만한 얘기들은 다 한 것 같고 나머지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 969번? 969번에서 2차 방정식이 음수가 될 조건이 혹시 뭔지 기억나니? 2차 방정식이 음수가 되자. 이 문제 풀어줘야 될까? 2차 방정식이 음수가 되자. 2차 방정식이 음수가 되자. 봐봐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원래 이 내용은 조금 뒷부분에 나오긴 해.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가 되자, 두 근이 모두 다 음수가 되자 이런 것들은 뒷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얘네들의 두 근이 모두 다 음수가 되려면은 어떤 상태를 만족하면 되냐면 먼저 판별식은 0보다 이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실근이어야지만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두 근의 합이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 걔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가 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 근의 곱이잖아. 그럼 둘 다 음수야. 그럼 곱하면 뭐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 a분의 c가 뭐가 나오면 될까? 양수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음근을 가질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풀어볼까? 여기까지 알려줬으면 한번. 969번 문제. 앞부분도 좋으니까 앞부분 뭐 항등식도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따로 질문하고 어쨌든 이번 방학 동안에 공통수학 1 정도는 내가 이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집 정도는 완벽하게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웬만하면 1등급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정도만 제대로 풀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어. 너희 아름고 갔나 있나 둘 다? 너 고운고 가니? 건이는 아름고 가니? 건이는 아름고? 고운고는 객관식만 있어 시험이. 고운고는 객관식만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수학을 잘하면은 약간 유리한 측면도 있긴 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아름고 같은 경우는 아름고 건이 아름고 또 가는 사람 또 있나? 아름고? 봄이 아름고 가니? 아름고는 좀 약간 재수가 없어 문제가 좀. 아름고는 좀 재수가 없어 문제가. 아름고는 한 18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객관식 문제 와요? 18문제 정도? 그렇게 조금 나와요? 난이도가 높아. 배점이 높지 않아요? 배점이 높아. 배점이 막 8점 막 이래. 근데 이제 왜 재수가 없냐면은 어려운 거는 뭐 어려울 수 있다고 치는데 객관식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실려 있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공통적으로 못 풀어 문제를. 그럼 어떤 상황이 와? 누가 잘 찍냐 해가지고 잘 찍은 사람이 1등급 막 이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 문제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안 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내더라고 문제를 이상하게.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문제를 이제 풀어줄 거 아니야? 그거 풀어주면은 풀이 자체가 어마어마해. 막 보면은 이걸 과연 시험 시간 안에 제한 시간 안에 풀으라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자, 아름고는 그렇긴 해도 어쨌든 그 안에서 1등급이 만들어지긴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름고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이상한 문제에 자꾸 꽂혀 있지 말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있잖아.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이 항상 잘 나와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 맞춰야 잘 나오는 건 아니야. 기본을 안 틀려야 잘 나오는 거야. 기본을 안 틀려야. 알겠지? 꼭 내가 한 이 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학생들이 자꾸 이상한 거에 꽂혀서 막 그러는데 내가 막 수학으로 전교 1등 할 거야. 아니면은 전국 1등 할 거야. 그런 거면은 뭐 이상한 문제 꽂혀도 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1등급 정도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이 문제집에 실려 있는 문제 정도 그냥 잘 풀어봐. 그러면 됩니다. 그 정도면 돼. 다 구했어 이거? 다 됐어? 됐어? 세연아 이거 구했어? 답 나왔어? 봐봐. 이거 조율제법이 뭘로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됩니까? 네. 자, 마이너스 1로 조율제법 돼.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제곱에다가 5x 그리고 얘가 k 이렇게 적히겠네. 봐봐. 그럼 이쪽에서 마이너스 2라는 근이 나왔잖아. 그럼 이쪽에서 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음근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얘가 둘 다 음근이 나올 조건은 우선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판별식 써주면 25 마이너스 4k가 0 이상이 돼야 돼. 0 이상. 이것도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 이 봐봐. 선생님 여기 세근이라 나왔으니까
중군을 갖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말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문은 아무도 생기지 않나? 그런 의문은? 이게 약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원래 이 수학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건너온 거잖아. 그치?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런 말장난이 좀 있거든요. 뭐 그냥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중군도 포함해서 그냥 두근이라고 보는 거야. 중군도 포함해서. 그런데 딱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실제로 걔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렇게 나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라고 나왔지만은 얘가 현재 실근 하나 갖고 여기서 중근을 갖더라도 어쨌든 간에 얘를 갖다가 그냥 세근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세근이다. 중근 포함해서.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세근이라 나왔으면 그때는 정확하게 또 구분해줘야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 들어있으면은. 약간 그런 말장난에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 놓고선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K값 범위가 나오지. 넘긴 다음에 이제 4로 나눠주면 K는 4분의 25보다는 이하가 나오죠. 자, 두 번째. 얘네들의 두근의 합을 보시면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야. 그럼 두근의 합이 음수가 됐으니까 이건 건너뛰어도 되겠지. 두근의 합은 음수. 두근의 곱을 보시면 K야. 얘가 뭐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두근의 곱이 양수. 음수면 곱하면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두근의 곱이 양수니까 K는 0보다 크다지. 그럼 이 문제 정답은 K는 0초과 4분의 25 이하가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잘 하시고 우리는 4차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 방정식 풀이. 유형 5번이야. 유형 5번. 자, 4차 방정식이면은 조율제법을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한 번 조율제법 하면 뭐 나와? 3차 나오겠지.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조율제법 하면 2차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4차 방정식이면은 두 번 조율제법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뭐 내용은 다른 게 없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4차 방정식도 역시 조율제법을 할 거니까 973번 문제 봐봐. 자, 이것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값을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얘를 조율제법 할 거야. 얘가 3의 약수 정도 있을 거니까 뭐 1 정도 넣어봅시다. 그럼 1 넣었더니 1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됐으니까 맞죠? 0 되는 거. 그치? 그럼 얘는 1이 된 거 찾았고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 하나 더 찾을 거야. 알았지? 1 말고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얘도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1로도 조율제법 되고 마이너스 1로도 조율제법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합시다. 자,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1 쓰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3 얘가 3이 됐으니까 0 나왔지. 그냥 바로 또 하세요. 마이너스 1로 되는 거 또 찾았잖아. 그치? 그럼 얘를 또 다시 마이너스 1로 또 조율제법 해줘. 자, 1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3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잘 나왔지. 됐습니까? 그럼 제가 현재 어떻게 된 거야? 얘하고 얘를 인수로 갖는 거잖아. 그치?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가 이제 얘들이 되는 거지.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됐어? 그 상태에서 이쪽은 실근일 거니까 얘가 허근이잖아. 허근. 두 허근 알파 베타 여기 있잖아. 얘가 알파 베타일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구하자 그랬으니까 또다시 결국은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가지고선 곱셈 공식 하는 문제가 또다시 나오지. 그럼 4차 방정식도 결국 무슨 말이야? 2차 방정식이야. 조율제법 하고 나면 2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3이 될 거니까 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합시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3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일단 잘 대입하시면 되겠죠. 2에 세제곱했으니까 8. 자, 정답. 그 다음에 여단 2, 여단 3 대입했으니까 얼마야? 18이 되는 건가? 자, 넘겨서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풀어보자. 74번. 자, 74번 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고 우리는 이제 유형 6번부터가 이제 4차 방정식의 정확한 진정한 시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유형 6번부터가.
한번 봐봐봐. 유형 6번 보니까 976번 문제 봐봐. 지금 딱 주어진 식을 보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지. 방금 주어졌던 식이랑 좀 달라. 그렇지? 우리는 얘는 뭐라고 해? 복이차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지? 복이차식은 반드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 내용 꼭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복이차식은 무조건 대칭되는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내가 그 3차 함수 설명할 때 그냥 그래프 살짝 그려줬잖아. 그치? 이것도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잖아. 너희가 그래프를 배우진 않아. 얘가 4차, 2차 상수 이렇게 생긴 애들은 반드시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냐면은 Y축과 대칭이 되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선생님 이런 그래프들은 언제 배웁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 할 때 배울 거야. 미적분 1 할 때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아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근이 알파이고 이쪽 근이 베타잖아. 그럼 반드시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의 대칭으로 나옵니다. 알겠지? 그냥 알아둬.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접해서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뭐가 돼? 그냥 알파근 하나, 마이너스 알파근 하나. 끝. 그치? 근데 이럴 수도 있어.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그냥 허근만 갖는 거야. 대칭되는 허근이야. 대칭되는 허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4차 방정식은 반드시 어떻게 인수가 될 거냐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x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같은 형태로 무조건 인수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근데 이게 내가 이거 알파 베타 이렇게 적긴 했지만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알파 베타를 굳이 쓰진 않겠지. 이렇게 나오면은. 그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x제곱 더하기 b하고 x제곱 더하기 뭐 mx 더하기 n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이쪽도 허근, 이쪽도 허근. 이런 식이 나오면은.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4차 방정식은 무조건 대칭근을 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렇다면은 봐봐. 976번 문제 보면은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1과 마이너스 2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상식을 알고 있잖아. 그럼 저 4차 방정식은 반드시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 2도 근으로 가질 거야. 반드시 가질 거야. 안 가질 수가 없어. 하지만은 이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어. 그럼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 알아서 언제 쓰냐?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 풀 때는 쓸 수 있어. 자, 우선은 976번 문제를 풀게요. 얘들 근이 1하고 마이너스 2일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우선은 그냥 1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냥 A하고 B가 나와. 그치? 저기다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라는 식 하나.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2에 4제곱 했으니까 16이지. 그럼 마이너스 2에 제곱했으니까 4지. 4A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 하나에서 두 개 연립하시면 그냥 A값 B값 구할 수 있죠. 자, 아래에서 위에 거 뺄까요? 그러면 얘가 15가 될 거고 A에서 얘 뺐으니까 3A가 되겠다. 그 다음에 얘가 0 됐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고 그럼 B 값은 4가 되는 거니까 A랑 B랑 구했고 그럼 문제상에서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의 두 근의 합은 5라고 하면 되겠죠. 두 근의 합은 5입니다. 자, 977번 문제 해봅시다. 977번. 얘는 안 된다 얘들아. 얘는 현재 보기차식 아니잖아. 그치? 보기차식만이야. 보기차식만. 보기차식 아닐 때는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대칭근을 갖는 상태 아니야. 알겠지? 얘는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야. 977번은. 다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 980번 문제. 980번. 4차 방정식인데 딱 식이 어떻게 생겼어? 약간 공통 부분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치환하시오 이런 뜻이겠죠. 치환하시오. x제곱 마이너스 5x,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3 더하기 42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얘를 이제 우선 치환하자면은 얘를 a로 볼까? a. 그러면은 얘는 a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2. 자, 먼저 전개시켜서 a제곱 더하기 13a 더하기 42는 0이 될 거고 자, 인수분해가 6, 7에 42 a 플러스 6하고 a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a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x제곱 마이너스 5였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랑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자 그랬잖아. 그러면서 우선 실근이 나온지 체크하셔야 돼. 이쪽은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양수가 맞지. 이쪽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시면, 그치? 근데 이쪽은 판별식 써보면 이쪽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 나오지. 그럼 이쪽은 실근이 아닌 거냐? 됐죠? 그럼 여기서만 실근의 곱을 구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이쪽도 실근이고 이쪽도 실근이었잖아? 그럼 이쪽에서 실근의 곱은 6일 거고 이쪽에서 실근의 곱은 7일 거 아니야. 그럼 그것마저 다 곱하면 모든 실근의 곱이 되겠지. 35가 될 거고 어쨌든 이쪽은 실근이 아니었으니까 이쪽에서 실근의 곱은 6이 될 거고 이 문제 정답은 6이야 그냥. 자, 980번 했으니까 81번 문제 해봅시다. (81번) 다 했어? 자, 얘도 좀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도 81번 했고 85번 문제는 이거 안 풀어줄 거고 85번 그냥 잠깐 이런 내용이지. 이거 현재 얘가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전개가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다시 쪼개는 거지.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 이런 문제 본 적 있었어. 얘를 갖다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은 x-1, x-3 그리고 얘가 x-2하고 x-4죠. x-4. 그 상태에서 얘를 다시 짝지어줘야 되잖아. 어떻게 짝지어?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지어서 다시 전개시켜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하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120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얘들을 치환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a 플러스 4, a 플러스 6 한 다음에 전개시키고 인수분해하고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인수분해할 때 나왔었지, 이런 형태 문제. 자, 넘어갈게요. 985번 문제는 자, 유형 8번. 유형 8번이야. 자, 이제 보기차식 나옵니다. 보기차식 987번 문제. 보기차식이 뭐예요? 4차, 2차 상수 이렇게. 차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진 것을 복 2차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4차 방정식. 얘네들의 두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값을 구할래. 그래서 이거 앞에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나왔었어. 얘 인수분해하는 방법 자체가 그냥 얘 있는 그대로 인수분해 되는 식도 있고 아니면 얘를 변형해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인수분해 되는 것 같다. 9하고 4 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겠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 그리고 x제곱 플러스 4 됐죠? 이게 36인 거고 5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됐으니까 는 0이 될 거고 이쪽만 인수분해 더하시면은 x-3하고 x 플러스 3. 자, 실근은 알파 베타 여기서 나오죠. 알파 베타. 그치? 이게 좀 실근 아니잖아. 이해됐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고 988번 문제까지 풀어줄게요. 988번. 자,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이 상태로 그냥 인수분해 안 된 상태지. 988번 문제 보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은 0. 그러면 얘는 아까 위에 문제처럼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 식을 변형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식을 끼워 맞추라고 했지. 기억났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변형하라고 했어. 얘를 갖다가.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 x 4제곱이랑 그다음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돼도 완전 제곱식 되는 거고 또는 x 4제곱이랑 얘가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돼도 완전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식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이었으니까 얘랑 맞추려면 얘가 마이너스 x 제곱 하나 더 적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만들려면 얘가 마이너스 5x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뭐가 맞냐고 했어.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반드시 합차 공식 형태로 식 나와야 된다고 했어. 합차 공식. 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은 여기가 x제곱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이면은 얘가 루트 5x 약간 이렇게 하진 않잖아 우리가. 그치? 굳이 루트를 쓰진 않잖아. 얘는 탈락. 그쵸? 얘는 탈락.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되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됐으니까 합차공식 딱 맞지? 됐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은 자 x제곱 이거부터 적자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적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얘들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근을 알파, 베타로 보고 이쪽에서 근을 그냥 감마, 시그마로 본 다음에 문제상에서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를 다 곱하래.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지? 이거 곱한 게 마이너스 1인 거야. 이쪽에서 두 근의 곱도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거 다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정답은 1 나오겠죠. 1. 자 988번의 정답은 1이고 989번 문제 풀어볼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식을 변형하세요. 변형.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나왔어 답이? 잘 모르겠어?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6x 제곱 만든 다음에 하는 건 알겠어? 하겠어? 그럼 인수분해까지는 했어? 했어? 야 그럼 마지막을 왜 마지막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각각 2차 2개씩 가지고서. 다 안 나왔으면 봐봐 얘들아. 우선 여기가 플러스 6x 제곱이 돼야 식이 맞게 되겠죠. x 4제곱 6x 제곱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가셔야 합차공식 형태 딱 나오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제곱은 2x라고 쓰자. 2x 제곱은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두고 그냥 너희가 임의대로 얘를 알파하고 베타 근이라고 보고 얘를 감마하고 시그마 근으로 본 다음에 문제상에서 저를 구하래잖아. 그거 한 번에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게 2개씩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2개씩.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쟤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지. 자 플러스 그 다음에 감마 시그마 분의 감마 플러스 시그마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두 근의 곱은 3이고 두 근의 합은 2지. 그래서 얘가 3분의 2야. 됐죠?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 3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지. 그럼 두 개 더하시면 3분의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더하신 건 얼마 나와? 0 나오죠. 이 됐어 여기까지? 얘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대칭근이라고 했지. 맞아? 이 됐어? 아까 내가 대칭되는 근이 나온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 기억나 여기까지? 그치? 얘는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치? 다 더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 봐봐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시그마분의 1인데 뭐랑 뭐가 대칭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는 부호가 대칭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부호가 대칭되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 0일 거고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는 현재 989번은 정답이 0이야. (990번도) 풀어줄게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990번이고 모의고사는 너희가 풀어봐봐. 990번. 자 이번에는 4차 방식의 한근을 알파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우선 제가 인수분해를 먼저 해봅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변형하면 되겠다. 자 x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x제곱은 0이 될 거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적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적히는 것까지 이해되죠? 그치?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 식의 한근을 알파라 한다고 했으니까 알파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봐봐.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볼 수 있어? 기억번을 해결할 수 있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3을 만족하는 자 알파가 존재한다. 맞죠? 이쪽에 어쨌든 근이 나왔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니은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니은번은 양변을 알파로 나누는 거지. 이거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면은 얘가 어떻게 돼? 1이 아니고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은 0이 될 거고 이항시켜주면은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식이죠, 이식. 맞죠, 니은번. 이해됐어? 됐죠? 두 음의 근을 PQ라 할 때 두 음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음의 근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근하고 여기서 나오는 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음의 음수만 말하는 거야. 두 개의 음금들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의 공식 써서.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주면은 이쪽 근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 될 거니까 1 빼기 12, 1 더하기 12가 되겠다. 13 이렇게 나오나요? 13. 됐죠? 그럼 이쪽도 근이 어떻게 나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다. 됐어? 그러면 두 음의 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음수근은 뭐가 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야. 여기서 음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 거야. 이해 됐어? 얘랑 더하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딱 두 개 더하시면은 얘는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13이 될 거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루트 13 맞죠? 디귿번 맞고 니은도 맞았죠 아까? 그치?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다. 자 계속 합시다. 유형 9번이야. 유형 9번. 유형 9번은 교육과정이 아닌 것 같네. 유형 9번 안 할게요. 유형 9번 안 해도 될 것 같아. 유형 9번은 안 하고 나중에 있잖아.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뭐 시험 대비할 때 그럴 때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때 한번 풀어줄게요. 유형 9번에 관련된 문제들은. 자, 유형 10번으로 갑시다. 유형 10번. 자, 봐봐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나오지. 그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잖아. 그것처럼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3차 방정식에서도. 봐봐봐. A 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가 되는 거야.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잘 봐봐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리고 세근의 곱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씩 곱한 거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다음에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곱한 거는 뭐가 되냐면은 그냥 a분의 c야. a분의 c, a분의 c, a분의 c.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세근의 곱이거든요. 마지막에 나온 게 세 번째가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이야. 그 세근의 곱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와. 마이너스 a분의 d.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 공식 외우는 거는.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 놓은 거, a분의 c,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공식이 왜 만들어지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봐봐, 얘가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거든. a로 묶고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온 식을 전개하는 방법은 앞에서 곱셈 공식에서 배웠기 때문에 전개를 살짝 시켜보잖아. 그럼 a는 그냥 묶어놓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x세제곱에다가 이거 더해지. 그치? 마이너스가 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이렇게 붙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붙지. 그러면 어떻게 나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가 붙을 거고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이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지금 모양을 딱 보니까 그럼 얘들은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얘가 전개시켜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이거에서 이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a분의 c가 그대로 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이해됩니까 이거? 그치? 이거에서 만들어진 게 이 공식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뭐 할 거야? 얘하고 얘가 보이니까 또다시 뭐 나올 수 있어? 이거 이용한 곱셈 공식 문제 다시 나올 수 있어.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성에 처음 배울 때 곱셈 공식 문제 나왔었잖아. 그치? 그것처럼 자 996번 문제야. 996번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제가 들어간 곱셈 공식은 가장 긴 곱셈 공식 하나다. 그거 이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 곱셈 공식이죠. 됐어? 참고로 이거는 아마도 학교 내신에는 이 곱셈 공식은 나오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문제집 실려 있으니까 그냥 풀기는 해야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2잖아. 얘다 2 넣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구해야 되는 거지. 얘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얘는 구해야 되는 거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는 얘분의 얘라고 했으니까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플러스 1. 됐어? 그 상태에서 이제 얘는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d였으니까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얘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2. 됐죠?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현재 얘가 2의 제곱 됐으니까 여기는 4고 자 얘는 내가 구할 값인 거고 여기다는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야. 넘겼으니까 얘가 6이야 6. 그럼 얘는 6이야 6 이렇게. 됐죠? 그래서 2 곱하기 자 6이랑 플러스 1 했으니까 7이야. 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있지. 정답에다가 얘다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플러스 6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14에서 6 넘어갔으니까 정답은 8이 정답이고 997번, 998번, 999번, 1000번, 1001번, 1002번까지는 숙제로 좀 합시다. 998번만 풀지 않고 998번 문제는 잠깐만 시간이 조금 저기 하긴 한데 얘들아 봐봐봐 996번은 그냥 곱셈 공식으로 푼 거야. 그런데 997번하고 998번은 곱셈 공식을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풀이 해줄게요. 이 문제는 어딨어? 봐봐. 우선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 전개시켜가지고, 그렇지?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막 해가지고 이거 전개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전개시킬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전개시켜 푼 게 1차원적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전개시키는 풀이 말고 뭐도 있냐면은 어쨌든 이거의 세근이 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라는 애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 된다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잘 봐봐 얘들아. 어떻게 하는지. 현재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2가 성립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살짝 조작할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얘와 얘는 같으니까 항등식이야.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인 거니까 얘가 현재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같은 느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들어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다 묶어줄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하나 생기면서 알파 마이너스 x, 베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x라고 식을 적어도 되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봐봐. 여기다 대고선 이 모양을 봐봐봐. 뭐 하면 될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치? 이 될까 여기까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쟤랑 같은 거지. 괜찮겠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는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 같은 거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만큼이 뭐라고 돼 있어? 2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야?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a 값이 먼저 나오죠. 알겠어? 이해됐어? 이해되겠어? 근데 이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은 또다시 곱셈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알겠지? 하나만 더 풀어볼게. 998번이야. 잘 따라와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자 나왔고 우리 앞에서 곱셈공식 문제 풀 때도 이런 얘기 나왔었다. 그 인수분해 문제 할 때도. 그런데 그때 풀었던 풀이도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런 건 전개 못 시켜. 곱셈공식이 있던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럼 얘는 식을 변형할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애는 3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애는 3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이 됐어?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3 마이너스 감마, 얘는 3 마이너스 알파, 얘는 3 마이너스 베타가 되지. 이 됐어? 그럼 내가 결국 구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의 값을 구할래? 이런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잘 따라와봐. 방금 했던 풀이 다시 한번 써볼게. 현재 얘가 3차 방정식이 세근이 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라는 애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거지 이거. 뭐 대입하면 돼? 3 대입하면 되지. 그냥 3. 이번에는 3 대입한 게 정답. 이해 되겠어? 3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와? 얘가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가 되면서 3 대입했으니까 어떻게 나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더하기 6 됐으니까 3이 정답이야. 이해 됐습니까? 항등식의 성질의 인수 문제를 푼 거야. 얘들아 물론 있잖아. 쌤 이거잖아. 이거 전개시켜서 풀어도 되긴 되는데 전개시켜서 풀면은 전개는 이렇게 되겠지. 전개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3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니까 여기다 다 대입하셔서 풀어도 답은 맞아. 그래봤자 나오는 값은 3일 거야. 알겠어? 근데 이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항등식으로 풀면 더 쉽다는 거죠. 자, 잘 해보시고요. 998번까지 했으니까 너희는 1002번까지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풀어오시고 내일까지야 얘들아. 수업이 매일 있으니까 밀리면 안 돼. 자, 우선 우리는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1시간 동안 자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자습실로 넘어갑시다 얘들아.